19번의 외상매출금 수령이라고 해서 이 수령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0번 문제를 바로 보시면은 19번은 외상매출금을 수령했다고 했지만 20번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맥락이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단어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까지는 외상매출금이고 지금 외상매출금 4문제를 넣어놨어요. 잔액 2개, 그다음에 회수 2개. 증가는 많이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21번이랑 22번, 23번 얘네들은 다 외상매입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21번은 외상매입금 잔액 물어보는데 얘도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랑 잔액이 어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번 같은 경우는 외상매입금을 결제했다 그러죠. 결제. 23번은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얘도 두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 외상매입금 증가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외상매입금이 어떻게 증가를 하냐 하면 물건을 사고 돈을 안 주면 돼요. 물건을 사고 돈을 안 주면 외상매입금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증가를 하면 대변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외상매입금을 뭐 결제했다라든가 지급했다라든가 이거는 뭐 회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니까 외상매입금 자체가 부채고 결제 지급하면 외상매입금이 사라지면서 같이 돈도 나가잖아요. 부채 자체로만 보면 감소가 되니까 차변으로 보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은 지금 계정 과목으로 보면 3개로 나눈 거거든요. 외상매출금 4문제랑 외상매입금 3문제랑 단기차입금 하나인데 이 3가지 계정 과목으로 해서 각각 잔액과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 마지막에 단기차입금은 잔액밖에 없긴 한데 계정 과목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걸 강조하려고 넣은 겁니다. 거래처 원장도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네, 계정 과목이 같이 나오는데 특징상 외상매출금이랑 외상매입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4개 주제를 했는데 이 4개까지는 키워드가 좀 확실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좀 애매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월계표인데 월계표는 문제가 많은 이유가 실제로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월계표는 조금 키워드 잡기가 힘들어요. 원래는 월계표, 일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단위로 물어보진 않아서 그냥 월계표라고 써놨습니다. 월계표는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월계표 특징은 들어가 봐야 알아요. 25번 문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번 문제가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월계표를 일단 가볼게요. 답이 월계표니까.
일개표, 월개표라고 돼 있는데 일개표를 쓸 일은 사실 없어요. 이 월개표 탭으로 바꿔서 쓸게요. 일개표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 날짜까지 써야 돼서. 그러면 25는 4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월 이렇게 쓰면 되니까 4월. 그러니까 월개표는 필연적으로 기간밖에 검색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량, 감소량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25번 문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첫 번째 키워드가 현금으로 지급한이거든요. 현금으로 지급한. 그럼 이제 슬슬 겹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앞에 우리 현금 출납장을 본 적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와 문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써놓고 아까 현금 출납장에서 봤던 것들은 현금 출납장이고 지금 25번은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800번 차량 유지비 뭐 이러고 있는데 얘는 월계표란 말이에요. 차이를 찾아야겠죠. 여기서 겹치는 게 현금 지급 이게 겹치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얘는 계정 과목 없죠. 왜냐면 현금 출납장은 이 현금 자체가 계정 과목이어야 돼요. 현금 출납장이니까. 근데 얘는 800번 차량 유지비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출납장은 말 그대로 현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3달 동안 너 얼마 썼어 이거고. 근데 지금 문제는 4월 한 달 동안 현금으로 쓴 계정 과목을 특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언급하면 월계표고 계정 과목을 언급하지 않으면 현금 출납장이 되는 거죠.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은 뭐 비용이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자산이면 뭐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유의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계표 키워드를 좀 찾아봐야겠는데 월계표 키워드는 현금 지급액 물어본다. 근데 계정 과목이 나온다 이거지. 현금 지급액을 물어본다. 뭐 현금 유입액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특정 계정 과목을 언급하면 그에 대한 돈은 나가니까 현금 지급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계정 과목 같이 나온다. 계정 과목이 없는데 현금 지급액을 물어보면 현금 출납장이었던 것도 비교를 할게요. 계정 과목 없으면 현금 출납장. 그리고 첫 번째 키워드는 뭐 현금으로 지급한 계정 과목 정도가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한 계정 과목. 그러니까 접대를 한 것 중에 현금으로 쓴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서 지금 25번은 현금으로 지급한 때문에 월계표예요. 왜냐면 얘는 실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뭐 찾아보면 차량 유지비에서 현금 써있는 이 금액이 800번 차량 유지비에서 현금 이 부분이 답이 되잖아요. 현금이 따로 있으니까. 그럼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계정별 원장은 총액밖에 몰라요. 차량 유지비 자체에 대해서 총 얼마를 썼는지밖에 모른다고. 현금으로 얼마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지.
현금만 물어보는 건 현금 출납장, 계정 과목만 물어보는 건 계정 메모장.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월계표.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바뀌면 현금 출납장도 될 수 있고 계정별 번장도 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25번도 현금으로 지급한 계정 과목이고 26번도 현금으로 지급한 계정 과목. 근데 여기서 26번은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나오죠. 판매비와 관리비.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의하기가 좀 힘든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800번 비용을 통틀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판매비와 관리비고, 그러니까 얘는 예시로 바로 적을게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니까 계정 과목뿐만 아니라 그룹까지 통틀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0번을 다 합치면 판매비와 관리비고, 500번을 다 합치면 제조원가. 상관비는 800번을 통틀어서, 제조원가는 500번을 통틀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업 외 수익이라든가 영업 외 비용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룹 전체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판관비도 찾을 수 있는가? 판관비, 제조원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500, 800, 500, 900 이 정도. 뭐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대충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판관비. 밑으로 쭉 내리면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가 있어요. 그 밑에 계정 과목들이 쭉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 계정 과목들이 밑에 있고 그 합친 게 위에 또 나오기 때문에 판관비도 볼 수 있고 판관비에 포함된 계정 과목 하나하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근데 얘는 그 1번, 2번이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하나만. 한 개만 걸리면 돼요. 그러니까 25번 같은 경우는 판관비는 없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지급한 계정 과목은 있죠. 25번은. 근데 26번은 현금으로 지급한 플러스 판관비가 나왔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27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27번은 6월 한 달 동안 판관비 발생액 총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판관비 총 얼마. 그럼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물어봤는데 현금으로 지급한 건 안 물어봤죠. 근데 당연히 알 수 있지.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알 수 있으면. 그냥 얘는 판관비 계획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관비 현금 뭐냐, 판관비 계획 뭐냐 이 정도 차이지. 뭐 26번, 27번은 뭐 비슷하죠. 현금 볼 거냐, 계획 볼 거냐. 현금이냐, 총이냐 이거니까. 그래서 지금 25, 26, 27로 몸풀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8번 요거는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28이랑 29도 뭐 비슷합니다. 그러면 28번 문제는 판관비의 5월 발생분과 6월 발생분의 차이 금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는 5월 물결 6월이 아니에요. 5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에요. 5월 하나 찾고 6월 하나 찾아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얘는 월별 비교입니다. 월별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도 마찬가지죠.
28번은 5월, 6월 비교하는 거고 29번은 1월부터 4월까지면 1, 2, 3, 4조 얘는 좀 더 번거롭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으로 조회를 할 거냐 월별로 할 거냐만 달라지고, 그리고 28번은 판관비가 또 들어갔잖아요. 판관비는 월계표밖에 못 봐요. 그 다음에 29번도 판관비죠. 근데 얘는 판관비에다 현금 지급액까지 같이 물어봤죠. 근데 중요한 거는 1월부터 4월까지 기간 플러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월 물어보고 있다. 뭐 이건 독해력이죠. 이건 그냥 문제마다 다르니까 읽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월별로 해야 되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0번이랑 31번이 좀 비슷하네요. 30번이랑 31번. 30번은 판관비 계정 과목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한 거. 그럼 당연히 800번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가장 많이 지출한 거 알 수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지출한 거는 당연히 총 기준이겠고 현금 기준은 아니겠죠, 당연히. 별말 없으면 총계잖아요. 그 다음에 31번. 31번도 뭐 판관비 중에 두 번째로 큰 거.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로 큰 거나 두 번째로 큰 거나. 그 다음에 32번은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500번 다 합친 건데 뭐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제조원가는 4번, 판관비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32번은 또 4월부터 6월까지 가장 큰 월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4월부터 6월까지 증가량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발생액을 물어본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제조원가도 가끔씩 이렇게 나와주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밑에 33번이랑 34번은 33번이랑 34번은 제조경비거든요. 33도 제조경비, 34도 제조경비, 32번은 제조원가죠. 그럼 이 두 개가 같냐? 다르죠. 이름이 다른데 실제로 보면 제조원가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조경비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조할 때 들어가는 잡다한 비용들 있죠. 그러니까 뭐 가스, 전기, 수도, 감가상각비, 임차료 이런 애들 있죠. 잡다한 애들. 그래서 제조 경비는 제조 원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네, 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름만 잘 보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35번은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룹 이름이나 현금 지급액 계정 과목 정도가 키워드다. 그러니까 얘는 좀 정확한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넣어놓은 거예요. 보고 판단하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그 우리가 처음에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배우는 그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배웠거든요. 마지막이 자본이었고.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는 그런 키워드 그대로 갑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유동자산 안에 뭐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재무상태표도 일단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문제를 많이 넣어놓은 거 보면.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제조 원가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한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재무상태표랑 성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넣어놨어요.
둘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뭐 좀 한 문제밖에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한 문제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봐야지. 그럼 재무상대표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들어가서 판단을 해보죠. 재무상대표 들어가서 지금 36번 보면은 3월 말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상대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는 월말밖에 조회를 못해요. 월말밖에. 그러니까 얘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월말이라고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 문제는 다 월말이란 소리예요.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재무상태표 문제는 월말밖에 없다. 월말밖에 조회가 안 되니까. 실제로 싹 훑어볼게요. 36번 3월 말, 37번 6월 현재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재무상태표는 월 말밖에 조회를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37번 보면은 아니 6월 현재가 언제냐 도대체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현재라는 말 자체가 시점이죠. 지금이니까. 그럼 아니 이게 6월 1일인지 6월 2일인지 어떻게 하냐. 뒤에 보면은 당좌자산 써있죠. 그럼 당좌자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재무상태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6월 현재는 당연히 6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좀 억지긴 한데 뭐 냈는데 풀어야죠. 36번은 좀 중요표실, 37번은 중요표실 좀 해놓고 틀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월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확실한 힌트가 있는데 전기말과 비교하는 겁니다. 전기말, 작년 말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들어가 보면 아는데 (36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재무상태표 들어오면 쓰는 게 월밖에 없잖아요. 3월을 써볼게요. 자, 3월을 쓰면 생긴 게 좀 특이한데 이거 왼쪽 오른쪽 반띵해서 이제 왼쪽이 현재입니다. 현재 3월 이게 나와.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작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기 말이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장부가 재무상태표밖에 없어요. 그럼 역으로 추적하면 전기 말이랑 비교하세요 하면 재무상태표지.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역추적하는 것밖에 안 돼요. 공식을 만드는 거는 그 장부에 들어가 보고 생긴 걸 보고 역으로 추적해낸다 이거예요. 답을. 그래서 월말, 전기말 비교 이 두 개가 겹치면 확실히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힌트는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런 애들 있죠. 이름. 이 이름 자체가 재무상태표를 지칭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예시로 쓸게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대충 점점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패턴을 파악을 해볼게요. 그럼 36번은 3월 말 하나 나왔고 유동자산 나왔고 전기말 유동자산 보다 나왔죠? 세 개 다 나왔어요. 월말 유동자산 전기말 보다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37번은 당좌자산 그리고 2018년 말 전기말이죠. 이거 두 개 보고 아 이거 6월 말이구나. 그러니까 완전 억지는 아니에요. 알면. 그 다음에 38번은 3월 말 투자자산
전기말 대비 3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39번은 6월 30일, 6월 말이죠. 월 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얘는 전기말은 없어요. 근데 전기말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니까, 꼭 전기말만 궁금한 건 아니니까 얘도 답이 된다라는 거죠. 유동부채로 찾아야 돼요. 힌트가 좀 없지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0번은 역시 6월 말이고요. 6월 말에 비유동부채, 전기말 대비 3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41번 6월 말 유동자산, 유동부채. 전기말은 없지만 지들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재무상태표는 양상이 2개인데 왼쪽과 오른쪽 하면 이제 당기랑 전기. 그러니까 전기말이랑 비교를 하라고 하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을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1번 문제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현재의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뭐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그럼 얘는 단기에서 위아래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현재 걸로 위쪽 아래쪽 비교하는 거지. 전기말이 없으면. 근데 전기말 나오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이겠죠. 이런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42번까지는 좀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42번까지는 패턴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36부터 42는 쉬워요. 근데 변종 문제가 지금 2개가 있는 건데 43이랑 44는 각각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변종이냐라고 하면 43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분류죠. 그러니까 이 안에 현금도 있고 현금이랑 비슷한 애들도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당연히 현금 들어가겠죠. 그리고 회계에서 현금은 동전 지폐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화를 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 여부예요. 그럼 여러분 체크카드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ATM 가면 바로 뺄 수 있죠? 그럼 걔도 현금인 거예요. 당좌예금도 현금이고 보통예금도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으로서의 현금과 개념으로서의 현금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얼마냐 이 말입니다.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3개예요. 원래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계정 과목으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이 3개뿐입니다. 그러면 이 3개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3개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찾지? 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또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은 현금은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은 뭐 계정별 거장 또 이러고 있으면 걔 노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재무상태표에 넣었잖아요. 되게 몰려있죠. 왜냐면 이게 유동성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배열을 하는 원리가 유동성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성은 환금성이에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성격.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빨리 되면 유동성이 높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맨 위에 있지. 현금은 이미 현금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ATM 가서 빼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으로 빠르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해약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오래 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 3개를 몰아서 보면 됩니다. 3개 더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여기가 편하다라는 거지 이것만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편한 답을 써놓은 겁니다. 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그 뭐가 포함되는지를 물어본 거라 보시면 되고, 다음은 44번. 얘도 중요 표시인데 차량 운반부의 장부 금액.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실은 차량 운반부가 유형 자산이라는 거. 차량 운반부가 유형 자산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장부금액이라는 말은 장부금액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기서 지금 차량 운반부는 차량 운반부 마이너스 감가상각 무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샀던 금액이랑 쓴 금액을 빼는 거야. 그래서 요런 계정 과목을 차감 계정이라고 해요. 빼주는 계정 과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감 계정을 이용해서 금액이 빠지는 걸 간접 차감이라고 해요. 진짜로 빼버리는 게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빼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감 계정이 붙어 있는 애들은 차감 계정을 뺀 그 결과물 있잖아요.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은 뺄 거 뺀 금액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장부 금액은 순장부 금액이라고도 불러요. 순수한 금액이니까. 뺄 거 빼고 다음은 순수한 금액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차량 운반부의 장부 금액을 냈다는 거는 차량 운반부랑 감가상각 무계획을 같이 조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감가상각 무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이건 또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차량 운반부를 조회하고 감가상각 무계획을 조회해서 빼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재무상태표에 넣어놨잖아요. 근데 유형자산 파트로 내려가 보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차량 운반부에 3,500이라고 써 있고 감가상각 무계획이 1,100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이거 빼면 2,400 나오죠. 그래서 이 차감 금액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장부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재무상태표에서 한 큐에 볼 수 있죠. 근데 물론 계정별 원장에서 각각 조회해서 빼도 돼요. 답은 똑같아요. 오래 걸린단 말이지 그냥.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역시 섹션을 두 개로 나눠서 일반적인 문제 패턴이랑 그 밑에 좀 이상한 애들이죠. 43번이랑 44번은 지들끼리도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변종 문제라서 처음 보면 틀릴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틀리라고 된 거니까. 그런 건 그냥 쿨하게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괜히 막 시도해보지 말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 얘는 좀 안타까운 주제긴 한데 그러면 좀 그나마 힌트를 얻어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계정 과목을 물어보는 경우는 좀 드물었죠. 뭐 당좌자산, 유동자산 이렇게 물어봤고 근데 변종도 있었다. 근데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는 이 제조원가가 500번 비용 아닙니까? 500번 비용만 나오겠지 그러면? 그러면 얘가 그 재무상태표의 짝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5번을 보면 6월 말이죠. 얘가 월말이지. 월말이 나왔어요. 월말. 얘도 월말 똑같이 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년도 12월 말보다. 전년도 12월 말보다.
정말 비교 나왔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제조 원가 명세서니까 자산부채 자본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외주가공비 말하고 있는데 외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소싱이잖아요. 남한테 돈 주고 일 맡기는 거. 그래서 외주가공비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OEM 들어보셨죠? 주문자 생산자 방식.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이 상표랑 물건 찍어서 내놔 이거예요. 그래서 뭐 외주가공비는 제조원가에 속한다 그러는데 외주가공비는 원래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더 들어가 볼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제조원가가 힌트지 일부러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맞힐 수가 없죠. 처음 냈는데 그래서 6월 들어가 봤고요. 저는 외주가공비가 없네요. 네, 시험 문제 냈으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 금액이 안 잡혀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원가 명세서는 한 번 나왔는데 재무상태표랑 특징을 공유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저는 편의상 얘를 일반장부라고 불러요. 일반장부. 여기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현금 출납장 숫자를 좀 매겨봅시다. 몇 개나. 2번이 계정별 원장 3번이 풍계정 원장이고 4번이 거래처 원장. 여기까지가 키워드가 좀 확실한 애들이었어요. 4개가. 이건 틀리기 좀 힘든 주제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월계표 좀 애매한 애였어요. 근데 대신 많이 나와요. 6번 재무상태표도 애매한데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6개. 뭐 제조원가 명세서는 좀 같이 묶어서 할게요. 독립된 주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니까. 네, 뭐 지금 한 개 요 정도? 이거 6개로 분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저는 일반 장부라고 불러요. 일반 장부. 그 다음에 3개가 남았는데 다시 시작을 하면 첫 번째 거 세금 계산서 합계. 세금 계산서. 얘는 부가가치세죠. 여기서 두 번째.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이름이 좀 확실하잖아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가 부가가치세가 확실히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가 매입 대출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9개 정도네. 근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보면은 이상한 거 뭐 말할 때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외울 건 아닌데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것도 가끔 답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해설 보면은. 근데 얘는 월계표로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에 있는 거 다 월계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합계 잔액 시산표로 범위를 늘릴 필요가 없단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키워드 알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범위를 줄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부는 더 많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부가가치세 라인이지 부가가치세 장부. 메인 매출장은 그 메인 매출 전표가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1번 과세라든가 54 불공이라든가 그런 걸 조회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메인 매출장은 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걸 메인 매출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해결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거의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주제가 몇 개 있거든요. 극소수가.
그걸 메인 매출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리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일단 오늘 합계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4페이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러니까 얘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건을 팔면 세금계산서를 줘요.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물건을 ABC한테 팔았다가 사고 파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물건을 A, B, C한테 샀고 D, E, F한테 팔았다고 할게요. 내가 A, B, C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A한테 받은 거, B한테 받은 거, C한테 받은 거. 네, 뭐 물론 전자로 거래를 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종이로 받았다고 치면 A한테 하나, B한테 하나, C한테 하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매입 처별 세금계산 합계표거든요. 산 곳한테 받은 거 묶어놓은 거라고. 그러면 일단 이게 묶어놓은 걸 보면은 몇 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A한테 몇 장 받았는지도 알 수 있죠. B한테 몇 장 받았는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키워드가 거래처랑 매수예요. 누구한테 몇 매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반대로 내가 팔았던 것도 기록이 돼 있겠죠. 주로 판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건 사면서 몇 장 받았는지, 누구한테 팔면서 몇 장 줬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키워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키워드 거래처랑 매수입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전제가 되겠죠. 이름에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확인을 해서 뭐 문구 몇 개 볼게요. 46번. 당연히 세금계산서 나오겠고, 매수 나오고, 거래처 나오죠. 46번 매수, 거래처. 그 다음에 47입니다. 47은 매수, 이거는 거래처 코드네요. 근데 뭐 거래처랑 다름은 없죠. 그다음에 48번은 좀 예외적이긴 한데 키워드 메인 키워드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합계표로 들어가거든요. 뭐 대충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매수랑 거래처 언급하는 거 봤으니까 이거는 부가가치 탭으로 넘어갈 거예요. 부가가치 탭으로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갈게요. 조회기간도 얘는 월 기간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월로 말을 하겠죠. 46번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뭐 기간은 1월부터 3월이고, 그다음에 왼쪽 위에 매출 매입 고를 수 있거든요. 매출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46번도 매출이에요. 매출 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여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1월, 3월 매출을 검색했고 일단 결과물이 맨 위에 나와요. 합계가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토탈을 빨리 알고 싶으면 이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16곳에 총 34장을 줬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가장 많이 줬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이 34가 여기도 있죠. 근데 이게 탭이 3개 있는데 이
이 세 개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 이 왼쪽 두 개를 더하면 오른쪽 게 돼요. 왜냐하면 맨 오른쪽에 이름이 전체 데이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두 개를 합친 전체 데이터인데 네, 이거 잘 보면은 왼쪽에 전자분이에요. 전자세균계산서. 그럼 얘는 전자세균계산서를 늦게 한 거랑 그 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좀 조합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 별로 걱정할 건 없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탭을 들어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거 더하기 두 번째 거가 세 번째 건데 두 번째 거가 없으면 이 말은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거를 봐도 되고 세 번째 거를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없는 걸 확인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전체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건데 별말 없으면 왼쪽 봐도 된다 이거지.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46번은 일단 원칙으로는 전체 데이터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를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매가 제일 많거든요. 4매. 그럼 이게 4가 답이고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이 답이니까 저는 전주상사가 답이에요. 4가 답이 아니라.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의 매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명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답은 거래처 명이라 이 말이지. 가장 매수가 많은 건 그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은 47번. 47번도 뭐 가장 매수가 많은 거래처 코드죠. 그럼 이번에는 좀 문제를 이상하게 내긴 했는데 이거는 거래처가 아니라 그 옆에 코드가 답이에요. 165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잘 보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 같은 경우는 48번은 1월 3월에 매출 세금계산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총 발급 매수랑 공급가액을 물어봤잖아요. 얘는 위에서 볼게요. 총 발급 매수랑 공급가액이니까 위에 거가 결과물이었잖아요. 이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9번 문제는 1월, 3월 이거 하나랑 4월, 6월 두 개 비교하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리고 발급 매수는 똑같죠. 근데 얘는 일단 1월, 3월에 매출 총 발급 매수 저는 일단 34예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적어놓고 1, 4월은 34 그다음에 4월, 6월 이렇게 써서 29 이렇게 쓴 다음에 34 빼기 29 해서 답이 5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이거는 아까 월계표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나왔으니까 응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거 좀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4월, 6월 지금 똑같은데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 일단은 이거 틀린 그림 찾기예요. 보고 그대로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문제를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이걸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두 개를 합치라는 소리가 돼요. 왜냐면 전자 발급분이 빠지면 위에 것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고 밑에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각각 구해서 더해야 된다라는 소리지.
네, 그래서 이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강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보일 거예요. 50번에는 전자에다 좀 중요 표시 해놓을게요. 전자. 지금 50번에서 전자를 처음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백 해보면 46부터 49까지 있죠. 여기 보면은 전자란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세금계산서지. 그럼 여기서 세금계산서는 전자랑 전자 아닌 게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였던 거예요. 근데 이 50번은 전자만 봐야 된다 이 말이지. 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뭐 밑에 거는 거의 다 뭐 비슷하잖아요. 다 똑같고 좀 지금 46부터 52까지가 다 매출이에요. 그리고 50번이랑 51번이랑 52번은 거래처를 그냥 언급을 했죠.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3번은 매입이에요. 매입. 그러니까 매출 매입도 당연히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 잘못 봐서 틀리지 몰라서 틀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 합계편 이렇게 받고 내일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매입매출장을 끝낸 다음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번호 말씀드리면서 점수 말씀드리면서 문제 1번은 안 썼거든요. 문제 1번 안 쓴 이유가 얘가 3, 3,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3점짜리 두 개는 쉽거든요. 그냥 한 번 해보면 바로 할 수 있는 수준인데 4점짜리가 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거 끝내고 4점짜리를 또 조질 거예요. 나 자료 하나 나눠주면서. 기출 문제는 아마 시간이 못 풀 것 같고요.